안녕하세요, 한보람입니다. 슬럼프는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중요한 건 그 시간을 나의 발전을 위해서 사용하느냐 아니면 나를 미워하는 데 쓰느냐 그 차이에 있을 텐데요. 슬럼프는 여러분들이 잘못해서 찾아오는 게 아닙니다. 너무 열심히 달려오다 보니까 만나게 되는 것이 슬럼프고요. 너무 잘하려고 하다 보니까 찾아오게 되는 잠깐의 휴식기일 겁니다. 이 어려운 시간을 현명하게 보낸다면 지금 당장은 티가 나지 않을지라도 반드시 그 언젠가 빛을 발하게 되는 시간이 올 텐데요. 어려울 때가 돼야 비로소 나를 좀 돌아볼 수 있게 되겠죠. 너무 급하지 않게 결정하고 신중하게 계획을 하면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투자의 신 지금 시작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투자의 신에 오신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토마토TV의 투자의 신과 함께 여러분을 투자의 신의 길로 인도해드리는 시간 투자의 신 수요일 1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할게요.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자, 오늘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시장에 대한 포인트 짚어보고요. 종목 진단까지 빠르게 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수요일 1부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이 시간이 종목 진단 가장 많이 받을 수 있는 날인 거 이제는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그동안 조금 망설였던 종목들 있으시다면 오늘 그 기회를 꼭 잡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종목 진단 지금부터 신청 보내주시면 되는데요. 자, 먼저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 하시면 되겠습니다. 유튜브에 토마토 증권통 검색하고 들어오셔서 실시간 채팅창에 인사도 나눠주시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세 가지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매수 문의도 얼마든지 환영이고요. 자, 두 번째로는 전화로도 상담 가능하신데요. 02-325-8200번입니다. 325-8200번으로 문의 전화 주시면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직접 소통하시면서 조금 더 자세한 이야기들 나눠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럼 수요일에 투자의 신 또 일부 함께 하시는 분들 인사 나누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할게요. 자, 오늘 WTN님이 가장 먼저 오셨어요. 잘 오셨습니다. 준호님, 보람 앵커님 컴백하셨네요 라고 하셨는데 어제부터 다시 제가 또 돌아왔고요. 방구석 챔피온님, 기다림님도 오늘 함께 해주고 계세요. 레제비치님 오랜만에 인사 나누는 것 같은데요. 반갑습니다. 마로니의 입새님께서도 출석합니다 라면서 인사 나눠주셨고요. 반올림 100%님 오늘도 역시나 개근상 체크하고 계십니다. 고재관님도 잘 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고요. 벙벙님께서 아직 정상 컨디션 되려면 좀 있어야 되나 봐요. 화이팅 해주셨는데 다른 건 다 괜찮은데 아직 조금 목이 그래도 오늘도 힘을 내서 하이톤으로 하이텐션으로 끝까지 2시간 함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조금 불편하시더라도 조금만 참고 양해해 주시고 예쁘게 봐주셨으면 좋겠고요. 작은 소나무님, 오승님, 한강님 모두 함께 해주고 계시네요. 귀여운 밤비님 오랜만입니다. 화이팅 함께 하겠고요. 골드님도 반갑습니다. 오늘 출석 체크 많이 해주셔서 행복 샤랄라님까지 출석 체크하고 저희 본격적으로 투자의 신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무쏘님까지 출석 체크 해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럼 지금부터 여러분들 이렇게 함께 해주시는 분들 인사 나눠주시고요. 가장 중요한 종목 상담 신청 지금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고요. 저희는 그 사이에 오늘장을 한번 정리를 해봐야 될 것 같아요. 자, 오늘 시장은 나쁘지 않았습니다. 특히나 근데 코스닥이 좀 많이 오르더라고요. 네. 오늘장 특징은 어떤 게 있었을까요? 그게 이제 특징이죠. 코스닥이 많이 올랐다. 많이 오르고 중소형주들이 좀 기마추이성 반등이 좀 나온 것 같고요. 그간에 이제 지난주에 삼성전자 이제 실적 발표 이후에 삼성전자가 갑자기 급등을 하는 바람에 코스피 쪽의 대형주들이 같이 따라 올라왔거든요. 근데 이제 코스닥은 조금 상대적으로 좀 못 올라오다가 네. 오늘 이제 코스닥 쪽이 더 이제 괜찮기도 하고 하면서 바이오 쪽도 괜찮았고 오늘 같은 경우에는 2차전지 쪽도 괜찮으면서 같이 좀 이제 올라온 것 같습니다. CPI를 앞두고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키맞추기를 해놓은 이후에 그리고 이제 조금 CPI 확인하고 추가 반등이 나올지 아니면은 뭐 하락을 할지 이런 것들을 지금 뭐 타진을 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제 뭐 전체적으로 뭐 중소형주 반등 나온 거, 그러니까 CPI만 잘 도와주면은 한 번 더 갈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과연. 기대도 되지만
기대가 조금 더 이번에는 좀 더 있는 것 같긴 해요. 근데 좀 지켜봐야죠. 요 CPI 결과에 따른 또 우리의 예상 시나리오, 요 CPI를 어떻게 대비하고 어떻게 해석해야 되는지에 관해서는 또 잠시 후에 미니 강의를 통해서 조금 더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고요. 여러분들도 이 시장에 대해서 궁금한 내용들 같이 남겨주시기 바랍니다. 지난주부터 해서 시장의 분위기는 굉장히 좋지만 또 내 종목은 아직은 아니다라는 분들도 많을 것 같고요. 이 상승이 언제까지 이어질 것인가, 이 부분도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 싶어요. 여러분들은 시장에 대해서 어떤 포인트 잡고 계시는지 함께 나눠주시고 종목도 계속해서 올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앞서서 오프닝에서 슬럼프에 대한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여러분의 투자라든지 여러분의 계좌도 슬럼프를 겪고 계신 분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내 계좌, 내 투자에 대해서 이럴 때 한 번 더 차분하게 좀 돌아보시고 내가 어떻게 투자를 해왔는지 차근차근 돌아보시면서 조금 더 멀리 바라볼 수 있는 전략들을 세워 나가는 게 굉장히 좋을 것 같아요. 자, 지금 이 시간 신기수 전문가님께 도움 받아보시고 여러분들의 계좌가 좀 슬럼프에서 잘 헤쳐나올 수 있는 방법들 만나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아까 어떤 분께서 인생 자체가 슬럼프예요 라는 댓글 남겨주신 게 보였는데 아닙니다. 우린 충분히 지금 잘 하고 있고요. 그 슬럼프 반드시 지나갈 겁니다. 이 시간들을 여러분들 꿋꿋하게 잘 이겨내시고 조금 더 성장할 수 있는 기회로 같이 만들어 보겠습니다. 여러분들의 계좌도 지금부터 빨간불로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 종목 진단 바로 한번 출발을 해 보도록 할까요? 첫 번째 종목입니다. 유튜브에서 윈터 이즈 커밍 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한원 시스템 궁금합니다 라고 남겨주셨어요. 매수가는 11,000원입니다. 비중은 8% 가지고 계시네요. 진단 부탁합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는데요. 한원 시스템 오늘 8,760원에 거래를 마쳤어요. 최근에 약간의 급등과 함께 그 상승세 아직까지는 잘 유지하고 있는 모습이지만 요게 조금 더 뚫고 올라가 줘야 될 것 같고요.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이 11,000원이기 때문에 지금 손실을 조금 더 메꿔 가야 합니다. 비중이 아직 크지는 않아서 어느 정도 대응이 가능하지 않을까라는 희망을 가지면서 여쭤봅니다. 한원 시스템의 전망 어떻게 보세요? 네, 한원 시스템은 이제 뭐 자동차용 이제 특히 이제 전기차용 공조 시스템 쪽을 많이 하고 있는데요. 지난번에 3분기 때 실적이 굉장히 안 나오면서 급락을 했었죠. 그게 이제 11,000원대입니다. 거기 또 급락을 해가지고 지금은 이제 8,000원대에서 어느 정도 좀 7,000원, 7,100원을 찍고 나서 반등이 나온 이후에 뭐 바닥 그리기를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 부분에서 이제 바닥은 형성이 좀 되고 있는 것 같다는 느낌을 좀 들고 있고 한원 시스템이 3분기까지의 실적을 보게 되면은 영업이익은 40%가 줄었는데 작년 대비해서 매출액은 15%가 늘었거든요. 결국에는 이제 매출이 늘었다는 얘기는 주문은 많이 받는다는 소리예요. 근데 영업이익이 줄었다는 소리는 뭐냐면은 이익이 못 난다는 소리니까 비용이 많이 발생하는 거죠. 근데 주문 많이 받아서 제품 단가가 엄청 낮아졌느냐 그러면은 그렇지는 않아요. 제품 단가는 비슷비슷합니다. 예전하고. 근데 이제 뭐가 많이 들었냐면 물류 비용이 많이 들거든요. 그러니까 작년 같은 경우에 물류난이 있었기 때문에 그 물류 비용이 상당히 좀 많이 드는 바람에 영업이익이 떨어졌습니다. 이제는 물류도 좀 진정이 되고 특히 올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물류가 완전 정상화 거의 됐고 지금도 그리고 이제 여러 가지 이제 원자재 값 같은 것들도 많이 좀 이제는 좀 안정화되는 추세라서 작년에 외형 성장이 됐고 그렇다면은 올해부터는 좀 이익단도 다시 돌릴 수 있는 여지가 분명히 있다 보이고 4분기만 하더라도 3분기보다는 훨씬 지금 나을 걸로 전망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일단은 실적 시즌 내에서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어요. 10,000원 아래쪽에 있기 때문에 10,000원을 넘어가는 게 일단 관건입니다. 10,000원 정도까지는 전진을 좀 할 걸로 보이는데 그 위쪽으로 올라가는 거는 이제 4분기 실적이 어떻게 나오냐에 따라 가지고 아마도 이제 그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4분기 실적은 확인을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이제 아마 그 4분기 실적이 괜찮다면은 본전가까지는 또 이제 뭐 그 실적 시즌 내에 쉽게 또 전진을 또 할 수가 있을 겁니다. 본전가까지 갔다는 얘기는 그 얘기는 뭐냐면은 뭔가가 이제 하단이 지지가 된다는 소리이기 때문에 굳이 매도를 하실 필요는 없어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은 실적 확인해보고 실적이 괜찮다 그리고 전망이 괜찮다라는 리포트가 나오게 된다면은 그 다음 목표가는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12,000원이 그 다음에 단기 목표가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까지는 좀 들고 있어도 된다 보이기 때문에
실적 발표 얼마 안 남았을 겁니다. 그 한 2달 이내일 거예요. 다음 달까지는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지금은 일단 실적 발표까지 기다려보자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한온 시스템입니다. 10,000원 위로 올라가 줄 수 있는 그 힘이 필요할 것 같은데요. 가장 중요한 원동력은 실적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실적 발표 한번 확인을 하신 이후에 만약에 앞으로의 전망이 긍정적이다라고 나온다면 그 이후에는 12,000원까지 가능성 체크가 되고 있거든요. 그러면 수익으로 또 빠져나올 수 있는 기회가 나오니까 한번 잘 확인을 해보시고 혹시라도 이 실적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걱정이 되신다. 이제 발표 시점에서 어떻게 또 반응을 해야 되는지 그 타이밍에 또 다시 한번 저희가 전략을 짜보는 것도 좋을 것 같네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한우 시스템으로 오늘의 종목 진단 문을 열어봤고요.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유튜브 채팅창에 들어오세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만 탁 남겨주셔도 저희가 그 종목에 대해서 정확한 분석과 함께 앞으로 대응 전략 체크해 드릴 거고요. 구체적인 내용들 남겨주시면 물론 더 좋습니다. 자, 그리고 전화 상담 02-325-8200번 오늘도 활짝 열어두고 여러분들의 이야기 기다리고 있으니까요. 망설이지 마시고 지금 바로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다음 상담 만나볼까요? 자, 행복 샤랄라 님께서 올려주신 종목이고요. S에너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매수가가 4,150원, 비중은 5% 가지고 계시네요. 오늘 장 후반 들어서 거의 장 마감이 다가오면서 갑자기 급등을 하고 이 상승의 흐름을 보여주더라고요. 오늘 6% 넘게 7% 가까이 뛰어오르면서 3,410원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오늘의 급등 이유를 좀 체크를 해봐야 될 것 같고 워낙에 그동안 또 많이 빠졌던 종목이어서 자, 근데 시청자님 매수하신 가격도 4,100원이거든요. 요 손실을 좀 회복할 수 있는 기회가 올까요? 어떻게 보세요? 예, S에너지는 태양광 쪽 종목이죠. 태양광 쪽이 요 근래에 많이 좀 빠졌다가 요즘에 이제 반등이 좀 나오고 있습니다. 태양광 쪽의 대장주는 아무래도 이제 하나솔루션인데 하나솔루션 보시면은요. 조타가 12월 달에 12월 한 중반부터 주가 갑자기 빠졌죠. 딱 급반등이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흐름하고 그리고 S에너지 흐름하고 똑같아요. 12월 중반부터 급락이 나왔다 다시 반등이 나오고 있는데 태양광 쪽 전체적으로 이렇게 12월 중반에 좀 빠졌던 부분은 아무래도 유가가 좀 반등이 나왔기 때문인 것 같아요. 유가 잠깐 보시면은 WTI인데요. 12월 달에 중반부터 반등이 좀 나왔죠. 그래서 이 유가 반등 때 신재생주들이 다 같이 빠졌습니다. 그래서 태양광까지 같이 빠졌는데 유가는 지금 오늘 뉴스 보니까 베네수엘라 원유도 이제 풀려가지고요. 미국 쪽에 지금 수출이 되거든요. 네네. 그리고 러시아 원유에 대해서는 지금 상한제가 적용이 되고 있죠. 근데 그 상한제 효과가 발휘를 하려면 기간이 좀 걸리겠죠. 근데 어쨌든 기간은 걸리겠지만 유가 전체적인 가격을 좀 다운시키는 효과는 분명히 있을 거예요. 거기다 플러스해서 베네수엘라 원유까지 풀렸기 때문에 유가는 위보다는 아래쪽이 조금 더 열려 있다 이제 보여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뭐 이번에 본 거 보면은 WTI 기준으로 80불 위쪽으로 올라가기는 사실 좀 힘에 붙이는 걸로 보입니다. 그리고 올해 경기 침체 얘기 많이 나오고 하는데 유가가 많이 올라갈 일도 없을 것 같아요. 지난번에 12월 달에 살짝 올랐던 이유는 뭐냐면 이제 중국이 리오프닝 된다. 그러면 이제 원유 수요가 좀 늘 거다라는 기대감인데 이런 부분들은 그러니까 중국 리오프닝에 대한 기대감으로 올라간 게 80불 정도라면은 그럼 유가는 이제 안정화된다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다면은 신재생 쪽들도 이제 다시 또 반등이 나올 걸로 봐야 됩니다. 바닥은 잡은 듯이 보이고 S에너지 같은 경우에도. 근데 이 종목은 이제 특징은 뭐냐면은 실적은 사실 없어요. 실적으로 얘기할 수 있는 종목은 아니기 때문에 이 종목은 태양광들 반등이 나올 적에 일단 빠져나올 생각을 먼저 하셔야 됩니다. 시간은 좀 지금부터는 이제 일단 끌어올린 것까지는 됐는데 바닥은 일단 만들어 놨거든요. 근데 지금부터가 이제 중요한데 지금부터는 사실 시장하고 동의할 거예요. 시장이 좀 올라가 주면은 같이 올라갈 거고 시장이 빠지면은 조금 이제 약세권에서 놀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일단 약세권에서 논다 할지라도 시간 문제지 또 올라올 걸로 보입니다. 올라오게 된다면은 지금 그 4,100을 깨고 내려오는 바람에 지금 딱 4,100원 단에 121선도 있고 올라가다 보면 만날 거 아니겠어요? 딱 여기가 지금 그 저항대입니다. 그래서 제 생각에는 4,000원 정도 올라오게 되면은
눈 딱 감고 일단 한번 매도를 좀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태양광 쪽으로 하시려면은 S에너지 하지 마시고요. 대장주인 하나솔루션이나 그런 쪽으로 하시는 게 훨씬 좋고, 이렇게 좀 대장주가 아닌 종목들은 빠질 때, 지금 보면은 S에너지는 견조한 데 비해서 저점 깨고 계속 내려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좀 3등주, 2등주 이런 거 하지 마시고 1등주로 하시는 게 좋고, 본전가까지는 일단 올라올 것 같으니까 4,000원 올라가면은 일단 매도를 좀 해보시기 바랍니다. 네. 자, S에너지 반등 시도는 조금 더 나올 수는 있겠습니다. 바닥은 다졌기 때문에 다만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것 같고요. 따라서 4,000원 정도 근처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을 고려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실적이 또 든든하게 받쳐주지는 못하고 있는 종목이기 때문에 조금 더 대장주 쪽으로 갈아타기 전략도 함께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가고 있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종목에 대한 궁금증도 좋고요. 시장에 대한 궁금증도 얼마든지 좋습니다. 올 한 해 시장을 좀 바라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향성들, 여러분들이 좀 궁금하셨던 이슈들 같이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에 대해서도 조금 더 꼼꼼하게 체크를 해볼 수 있는 시간입니다. 지금 이 시간은 정말 조금 더 자유롭게 여러분들이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궁금증들을 모두 다 털어놓는 시간이라고 생각해 주셔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 채팅창 들어오셔서 여러분들의 이야기 남겨주시길 바라겠고요. 전화 접수도 계속 열어두겠습니다. 02-325-8200번으로 연락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 가운데 사랑과 평화님 오셨네요. 대박벌자님과 제니님 모두 반갑습니다. 오다겨움님께서도 종목 남겨주셨고요. 달려라 몽구님 반갑습니다. 닉네임 볼 때마다 너무 귀여운데 오랜만에 뵙네요.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라는 인사도 함께 남겨주셨어요. 저희가 종목도 차근차근 하나씩 또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계속해서 종목 남겨주실 바라겠고요. 준호님께서 어떤 질문에도 답이 가능하실 것 같은 기수님이라고 하셨는데 맞습니다. 어떤 질문이든 좋으니까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자, 이번에 만나볼 종목은요. KG ETS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유튜브에서 한강님이 남겨주신 종목이고요. 매수가 11,650원 딱 오늘 종가랑 똑같네요. 그리고 비중은 20% 담으셨습니다. KG ETS는 어떤 모멘텀 가지고 있을까요? 자, 지금부터 중요할 것 같은데 조금 더 올라가면서 수익 보고 나올 수 있을까요? KGETS는 이제 원래 하는 일은 뭐 철강 사업도 하고 바이오 사업도 하고 하는데, 요 근래 이제 KGETS의 주가를 지배하는 거는 이제 쌍용차 인수 건이에요. 그러니까 이 회사가 쌍용차 인수의 이제 주체가 되어 있기 때문에 결국엔 쌍용차가 얼마나 법정 관리가 빨리 이제 해제가 되느냐 이제 이런 부분일 겁니다. 근데 쌍용차 인수건으로 인해 가지고 많이 빠졌던 가격이 지금 하단은 좀 잡은 듯이 보이고요. 저점을 지금 높이면서 지금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하단은 좀 잡은 듯이 보여요. 문제는 이제 지금부터 12,000원대 가격 딱 전고점 부분이 지금 12,500원 부분이기 때문에 지금 121선과 전고점이 지금 같이 맞닿아 있습니다. 딱 저항대인데 언제 매수하셨는지 모르겠지만 지금 딱 저항대에서 매수하셨거든요. 20%를 지금 이런 저항대에서 매수하시는 거는 조금은 이제 다음번에 하실 때는 매수는 가능하지만 좀 모아가게 한다 생각하셔야 돼요. 그래서 위인지 아래인지 단기적으로는 아래쪽으로 흔들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20%를 한 번에 들어가신 거는 조금은 좀 위로 가면 다행이지만 좀 무리수가 있다 이렇게 좀 보이고, 그래서 이 종목은 일단 좀 들고 있어 보긴 할 만한 것 같습니다. 이번에 보니까 쌍용차가 유증 결정을 했는데, 잠깐 좀 공시 확인 좀 해보도록 할게요. 유증 결정을 했는데, 이게 이제 KG ETS 쪽으로 유증 결정을 한 건데, 신주 납입일이 이제 12월 19일 날. 그럼 유증이 됐군요. 유증이 끝났습니다. 신주 배정까지 이제 끝났기 때문에, 그럼 이 이슈는 지나갔다고 봐야 됩니다. 이게 지나가면서 1월 초부터 지금 반등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렇다면 이제 추가 반등에 여지가 있다라고 보이고요. 지금은 이제 들고 있을 만하고 올라가게 되면은 일단 기술적인 부분에 대응을 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14,000원 부분이 일단 1차 저항대이기 때문에 그 부분 올라오게 되면은 일단 절반은 매도하세요. 14,000원에. 20%시면 그렇게 이런 종목에 20%를 갖고 있으면은
조금 이제 그 힘들어질 수가 있으니까 14,000원의 절반 매도, 그리고 나머지는 16,000원까지 한번 좀 보시기 바랍니다. 알겠습니다. 비중이 지금 조금 위험하기는 해요. 딱 그 지금 가격이 저항선에 걸려 있기 때문에 리스크가 살짝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다행인 건 조금 더 지켜볼 만한 모멘텀은 있겠습니다. 14,000원 정도까지는 일단 봐주셨거든요. 비중 한번 잘 조절을 하시면서 그 사이에서 좀 수익도 잘 챙겨가시고 안전하게 투자해 보시길 바랄게요. 자, KG ETS까지 진단 도와드렸어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계속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채팅창 굉장히 많은 분들 함께 해주고 계시고 정말 오랜만에 또 굉장히 활발한 채팅창이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저도 보면서 이렇게 살짝 웃으면서 지금 보고 있는데 우리 토비를 또 많이 사랑해 주시고 또 놀리는 재미로 찾아오시는 분들도 있으시죠. 많이 놀려주시고 관심 보여주시고 또 종목도 많이 남겨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행복 샤랄라님께서 아침 저녁으로 고생 많으신 신기수 전문가님이라고 해주셨는데 자, 그만큼 여러분들께서 많은 관심 보여주시고 종목 보내주시면서 응원해주시면 좋겠습니다. 신기수 전문가님의 종목 진단 계속해서 달려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제니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가겠습니다. 테스 가지고 계시고요. 매수가가 25,200원이에요. 비중은 10% 가지고 계세요. 추가 매수해서 손실을 줄이고 싶습니다. 추가 매수 시점과 목표가 부탁드려요.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자, 오늘 이제 최근에 그래도 살짝 반등이 나오면서 17,500원까지는 올라와 있는 상황인데요. 25,000원까지는 좀 갈 길이 멀어 보입니다. 지금 추가 매수해도 괜찮은 건지 좀 손실 없이 빠져나올 수 있는 전략 한번 세워볼까요, 전문가님? 일단 시간 투자를 하시면은 테스는 이제 빠져나올 수 있어요. 수익도 낼 수 있습니다, 테스는. 반도체 종목 중에서는 제일 유력한 장비주 중에 하나고요. 결국에는 이제 반도체 업황 회복과 관계가 있겠죠. 한 가지 이제 좀 기댈 부분이 있다면은 삼성전자가 지난 그 CES 때 이제 부회장이 얘기하기를 투자는 계속된다라고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투자는 계속된다는데 이걸 잘 읽어야 돼요. 상반기 때 업황이 별로라면은 투자를 하반기까지 몰칠 수 있겠죠. 그러니까 상반기 때 투자를 계속한다는 뜻인지 아니면 올해 내에는 올해 계획된 투자는 한다는 뜻인지 하긴 할 거야. 하긴 할 거야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한 이제 불확실성은 있어요. 단지 그럼 그 얘기는 뭐냐면은 올해 전체로 놓고 보면은 테스 같은 장비주들 실적에 나쁠 일은 없다. 근데 상반기에는 확실히 불확실성이 있다. 그러면은 주가는 상반기 때 크게 움직이지 못하겠죠. 단지 이제 반도체 바닥이 좀 빨리 올 것 아닌가. 특히 이제 삼성전자가 감산을 하게 될 경우에는 뭔가 이제 공급 부분에 있어가지고 좀 타이트해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뭔가 좀 이제 반도체 바닥이 좀 빨리 올 것 아닌가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서 테스 같은 경우에는 시간을 생각을 안 하고 투자를 한다면 오히려 내 생각보다 빨리 올라갈 수도 있는 종목으로 봐요. 그래서 일단 그 상반기 때는 너무 큰 욕심 부리지 말고 2만 원까지 올라가 주면은 땡큐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좋고요. 그래서 2만 원 정도, 2만 원에서 지난 이제 전고점이 얼마냐면 2만 1,000원 부근이거든요. 2만 원에서 2만 1,000원 사이까지 만약에 상반기에 올라오게 된다면은 매도를 일단 할 준비를 하시든지 아니면 아예 그냥 나는 본전가까지 들고 가겠어 그러면 하반기까지 생각을 하셔야 되는 종목이고요. 추가 매수가 가능하냐 그러면은 추가 매수 가능해요. 가능한데 언제쯤 하면 좋으냐 그러면 그 타이밍이 추가 매수 타이밍이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보면은 그 레인지가 상당히 좀 되죠. 그러니까 16,000원까지 더 빠질지 아니면 이 부분에서 뭐 옆으로 좁은 횡보를 하다가 올라갈지 이걸 누구도 몰라요, 지금. 예상할 수가 없기 때문에 16,000원에서 18,000원 사이에서는 추가 매수가 일단 가능합니다. 근데 이제 제 생각에 업황이 둔화가 아주 확실하게 예상이 되고 그리고 상반기 때는 많이 안 움직일 게 거의 확실한데 굳이 지금 이렇게 많이 그런 확실하게 지금 안 좋을 업황 쪽에다가 지금 추가 매수도 투자잖아요, 결국에는. 그렇게 할 필요가 있을까에 대한 생각이 있어요. 제 생각엔 추가 매수를 하시기보다는 일단 업황 바닥론이 나올 때까지는 지금 있는 비중만 가지고 들고 가시다가
조금 손실 줄여가지고 한 2만 원대 올라오면은 뭐 매도를 일단 하고 나중에 다시 한번 사고 뭐 이런 방식이 지금으로서는 훨씬 더 이제 효과적으로 보이고 이제 그런 걸 하지 못하겠다 그러면 오히려 그냥 들고 가버리는 거 본전가까지 이게 더 좋은 방법이다 좀 생각이 돼서 추가 매수는 가능은 하지만 추천드리지 않는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테스입니다. 테스뿐만 아니라 전체적인 반도체 업황이라든지 반도체 종목들 전체적으로 시간을 들인다면은 조금 더 나아질 수는 있겠습니다. 좋아지긴 좋아질 건데 지금 당장은 좀 글쎄라는 물음표가 좀 달리는 상황이고요. 따라서 요 매수에 대한 또 추가 매수에 대한 시점이 굉장히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 조금 더 바닥을 확인하고 개선이 되는 시점에서 접근을 해보는 게 어떨까라는 조언도 함께 드렸고요. 추가 매수 시점은 일단 16,000원에서 18,000원 정도 잡아주셨지만 2만 원 정도에서는 한번 매도 타이밍도 고려를 해보시면서 이 반도체 업황이 살아날 때 조금 더 반도체 종목에도 조금 더 우리가 힘을 실어주면 나을 것 같다라는 이야기도 함께 염두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의 이야기도 많이 남겨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계속해서 유튜브 채팅창과 또 전화 상담 열려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아직 시간도 충분히 남아 있습니다. 9시 28분 지나가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그동안 혼자 고민하고 계셨던 부분들 이제 새해를 시작하는 새로운 마음으로 진단도 꼭 받아보시길 바라겠고요. 매수 문의도 보내주세요. 매수하고 싶으신 종목들도 저희가 전략을 확실하게 또 체크를 해드리면서 안전하게 그리고 확실하게 수익을 볼 수 있는 전략들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보령이라는 종목을 한번 살펴볼까요?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이에요. 매수가는 11,300원, 비중은 15%. 매수가가 지금 너무 높은데 어떻게 추가 매수를 해야 되는지 아니면 적당히 올라오면 손절을 해야 되는지 전문가님의 의견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입니다. 보령, 오늘은 9,000원대에서 거래를 마쳤네요. 역시나 최근에 약간 시장의 흐름과 함께 반등이 나오기는 하지만 워낙에 또 급하게 빠졌던 종목이고 조금 더 길게 찾아보더라도 지금 2년 내내 계속 흘러내리고 있는 종목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어느 시점에서 어떤 대응 전략을 짜야 되는지 한번 힌트를 좀 드릴까요? 일단 그 보령은 이제 그 제약, 뭐, 보령제약 옛날에 아시죠, 다들? 네. 이제 그쪽인데 지금 이제 이 회사가 하고 있는 쪽에 지금 항암신약 쪽에 희귀약품 그 승인받은 게 있어요. 지난 9월 달에 미국 쪽에서. 일단 그 약품에 대한 기대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리고 올해 같은 경우에 자회사 지금 상장권이 또 남아있는 게 있어요. 그 모멘텀이 있어요. 모멘텀이 없는 종목은 아닙니다. 근데 이제 지난번에 보니까 그 12월 달에 주가가 이제 급락을 했는데 왜 급락했나 봤더니 우주항공 쪽 그 회사에다 투자를 했어요. 좀 뜬금없기는 네. 하죠. 예.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은 네. 회사에서 이제 얘기하기로는 우주에 나가서 우주 공간 내에서의 신약 개발을 하겠다. 예. 많은 분들이 이렇게 웃으셨을 것 같은데, 어머. 그러니까 굉장히 좀 이제 듣기에 좀 신박하기는 한데. 예, 근데 현실성이 있을까? 그런 경우가 없는 게 아니에요, 사실. 아, 그래요? 왜냐면 우주 공간 내에서의 실험하게 되면 더 효과적이라든가 이런 것들이 그런 실험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언젠가 또 필요한 기술이기도 예, 예. 하긴 하겠죠. 네. 그런 실험을 분명히 이제 지금도 하고 있고요. 네. 보령도 이제 그런 쪽으로 동참을 하겠다라는 이제 얘기인데 시장에서 보기에는 뭔 소리냐, 지금 돈을 이상한 데 쓰는 거 아니냐. 그러니까 지금 연희미니 파파님도 예. 보유자 입장에서 너무 화가 나는 소식이었다고. 예, 그러니까 팔아버린 거죠. 예, 그러니까 매도가 나온 건데 제 생각에는 이제 이런 건 같은 경우에는 시간이 지나면 좀 잊혀져요. 예, 그리고 이제 뭐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뭐 미국 쪽에 투자했는데 그때 상당히 내려왔다가 또 시간 지나니까 잊혀지고 또 올라오잖아요. 그래서 이런 투자권 같은 경우에는 이제 잊혀지고 나중에 아주 시간이 좀 뭐 1년 막 이렇게 지난 다음에는 오히려 호재거리가 될 수도 있습니다. 뭐 우주 공간에 무슨 어디에 쏘는데 어떤 그 보령이 거기에다가 무슨 실험을 하기로 했다 이러면은 이제 막 모멘텀이 되기도 하고 이러거든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제 보령이 지금 딱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참 저희가 그 매수하신 가격대가 지금 전고점이라서 일단은 거기 올라오면 또 쉴 거예요. 거기까지 올라가기도 힘들겠지만 제 생각에는 보령 같은 경우에는 지금 빨리 빠져나오고 싶은 생각은 일단 좀 안 하셔야 되겠고요.
왜냐하면 이렇게 한번 빠지면은 엄청난 모멘텀이 있기 전까지는 좀 옆으로 횡보를 합니다. 근데 그게 언제까지 될지 우리가 그거를 미리 예상할 수는 없어요. 시간 투자를 좀 하셔야 되고, 시간 투자할 종목에다가 추가 매수하기는 좀 그래요. 이 종목 좀 들고 계시다가 한 1,500원 정도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은 여기서 팔지 마시고요. 그때 다시 한번 좀 상담을 좀 받아보세요. 예, 그러면은 이제 뭐 IPO 얘기가 좀 있고 이러면은 더 갈 수도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제 무슨 일이 있을지 모르니까 일단 반등은 나올 걸로 보고 있고, 네. 이 이슈로 인한 하단은 잡은 걸로 보이니까 1,500원 넘어가길 좀 기다리십시오. 시간 투자를 조금 해보셔야 될 필요가 있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보령이 이 우주항공에 투자를 한다라는 소식으로 많은 투자자들이 조금 분노를 했습니다. 그에 따라서 주가가 좀 급락을 한 부분이 있는데, 이러한 분노들은 조금 지나가고 나면 주가는 다시 한번 반등할 수 있는 기회가 있겠습니다. 그때까지 조금 더 시간을 들이고 투자하는 그 인내심이 좀 필요할 것 같고요. 일단은 1차적으로 우리가 지켜볼 수 있는 목표가는 1,500원이 될 것 같아요. 1,500원이 왔을 때 또 그때 상황에 따라서 다시 한번 대응 전략을 체크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조금 더 기다려 보세요. 연희미니 파파님 계속 지금 저희 채팅창에서 저에 대한 또 많은 응원들을 보내주고 계시는데, 이 보령이라는 종목도 그리고 다른 종목들도 조금 더 힘을 내서 올라갈 수 있기를 저도 함께 응원하도록 하겠습니다. 참고해 보세요.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고 있습니다. 특히나 연희미니 파파님께서 보라민커님 일단 보약 한 점 지어드려야 될 것 같아요. 라는 댓글도 남겨주셨는데, 저 진짜 빨리빨리 회복을 해서 조금 더 튼튼한 모습으로 또 꾀꼬리 같은 모습으로 다시 한번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계속 중간중간 기침이 나와가지고 좀 불편하신 분들도 있을 텐데 양해 부탁드리도록 하겠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같이 또 함께 해주시고 자리 지켜주시는 우리 시청자분들 조금 더 좋은 정보 많이 전해드리도록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 또 1시간 꽉 채워서 남은 시간도 달려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궁금하신 종목들 계속해서 남겨주세요. 저희 아직 시간 충분히 남아 있고요. 종목명, 매수가, 비중 요 3가지만 딱 남겨주셔도 저희가 종목 상담 속 시원하게 해결 도와드릴게요. 구체적인 상황이나 내용들도 함께 남겨주시면 조금 더 자세한 상담도 가능하니까요. 함께 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투게더님 오셨네요. 어제 저한테 목이 좀 추워 보인다, 따뜻한 옷 입어라 라고 하셔가지고 오늘은 목 끝까지 오는 옷 입었습니다. 오늘은 좀 괜찮은가요? 자, 그러면 다음 종목 계속해서 저희 종목 진단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가운 전화 상담 기다리고 있네요. 시청자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예. 자, 오늘 어떤 종목 상담 도와드릴까요? 네, 푸른저축은행이요. 푸른저축은행 매수가랑 비중 어떻게 되시나요? 네, 매수가는 13,030원이고요. 네. 프로는 30%요. 30% 가지고 계시고 매수하신 지는 얼마나 되셨을까요? 12월 21일 날. 한번 급등 나왔다가 12월. 내려오는 그쯤에 네, 지금 사셨구나. 그 다음날 올라가다 그 다음날 계속 빠지더라고요. 그러네요. 계속 지금 내려가면서 좀 손실을 보고 계시는데 어떤 점이 가장 궁금하세요? 그게 얼마나 올라올란가 싶었어요. 이제 반등이 좀 더 나올 건가, 내가 손실을 안 보고 나올 수 있는가 한번 그 전망을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이야기 나눠보세요. 예. 예,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예, 이 종목이 왜 지난번에 올라갔는지는 아시죠? 배당도 있고 해서 올라갔나요? 배당이 아니고요. 네. 이 종목은 이제 금리가 지금 계속 올라가니까 금리가 올라가게 되면은 사람들이 이자를 못 낸 사람들이 생기지 않습니까? 네. 그럼 이자를 못 낸 사람들이 제2금융권이라든가 이런 쪽에서 이자를 신용대출 같은 거 높은 이자라도 받아가지고 또 이자 갚고 이런 것들 있죠. 네. 또 그다음에 이제 채권 추심과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일을 제2금융권 쪽에서 또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쪽에 수혜가 있을 거다 그래서 올라간 종목이에요. 그 내용은 모르셨나 봐요? 저축은행이 다 좋다고 해서 한번 샀는데 그 다음날 쭉 올라가니까 그 다음도. 그러니까 이 종목은 테마주입니다. 네? 테마주고요. 네. 그 테마주의 동력이 되는 금리가 지금 중요한 거는 뭐냐면 아직까지 금리가 올라가고는 있지만 중요한 것은 테마주의 동력이 되는 그 금리의 피크가 그러니까 금리 상승 속도의 피크가 11월 달에 나와 버렸어요.
11월 달에 올라갔다. 미국의 0.75% 금리 인상을 하면서 네. 그 다음부터는 12월 달에 0.5를 했기 때문에 이제는 0.75 안 하거든요. 그 금리가 우리나라 금리가 아니라 미국 금리가 중요한데 금리 인상 속도의 피크가 나와버렸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이 이제는 모멘텀을 받기가 힘들어요. 그래요. 그리고 지난번에 이제 12월 달에 이렇게 12월 20일 날 올라간 거는 이런 거는 그러니까 물량 털기로 봐야 돼요. 주가가 빠질 때 쭉 빠지는 게 아니고 한 번씩 치고 이러면서 빠지거든요. 네. 네, 그래서 물량 털기로 근데 그때 이제 당하신 거고 그래요. 근데 이제 빠질 때 지금 빠지다가 그래서 지금부터 대응이 중요하신데 네. 여기서 이제 여지가 있어요. 지난번처럼 한 번 또 치고 빠지기가 나올 수 있어요. 네. 그럼 칠 때 빠져나오셔야 돼. 그러니까 12,000원 그럼 얼마까지 올라갔을까요? 그러니까 치게 되면 12,000원 얼마까지 갈지 정확히는 모르고요. 네. 12,000원에서 뭐 13,000원 사이에서 또 윗골이 달 확률이 높아요. 네. 그러니까 그 정도에서 그날 다음 날 사고 한 10%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혹시나 했더만 이러고 쑥 빠져버리더라고요. 예. 그러니까 요번에 만약 치면은 빠져나오셔야 되고 네. 또 중요한 건 뭐냐면은 여기서 안 치고 더 뺐다가 치는 수가 있어요. 그래. 예. 그래서 만 또 원이 얼마까지 빠질 수가 있어요? 만 원이 깨졌다가 치면은 그러면은 10,000원 깨졌다가 쳐봤자 또 10,000원이에요. 그럼 지금 빠져나갈까요? 그 얘기는 뭐냐면은 요번에 저점이 깨지면 손절하셔야 된다는 소리예요. 아니 네. 지금 내가 물량을 너무 여기다 많이 넣어갖고 지금 예, 꺾이는 그래서 그 생각이 드시면은 네. 일단 전량 매도도 괜찮고요. 네. 전량 매도하기 힘드시다 그러면 절반 매도라도 하시면 좋고요. 그래서 이게 일단 계속 한 번 빠지더만 올라갈 줄을 모르고 예, 그러니까 일단 기다리고 비중 조절하시는 거 좋고 그리고 최대한 마지노선이 10,000원이에요. 10,000원 깨지면 안 됩니다. 그럼 그러면 일단 손절을 파셔야 해야 되고요. 될까요? 예? 손절을 해야 될까요 지금? 예, 10,000원 깨지면은 완전 손절이고요. 그리고 지금이라도 비중을 절반 이하로 줄이셔야 되고요. 예, 그리고 조금 들고 있다가 요행이 반등이 나오면은 12,000원 살짝 위로 올라가면은 다 파셔야 되고요. 아시겠죠? 예, 감사합니다. 예. 시청자님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목소리에 힘이 많이 빠지셨는데. 아는 종목만 들어가야 되는데 이게 또 좋다고 했었길래 한번 들어가봤더니 하루 딱 그러셨구나. 하루에 팍 올라가도 그 다음 날부터 빠지기 시작해갖고는 그러니까 하루에 그 한 수익의 10% 정도 타이밍이 올라간다고 너무 사고 짧았어요. 그죠? 그래서 많이 아쉬움도 남으실 것 같은데 이 종목 그래도 손실 조금 더 크지 않게 빨리 좀 빠져나오시고 다른 종목들도 저희가 계속해서 추천도 도와드리고 정보 많이 드리고 있으니까 참고하셔서 앞으로 남은 시간들은 수익 많이 챙겨가시길 종목 하나만 바랄게요. 물어봐도 될까요? 어떤 게 궁금하세요? LG 에너지 솔루션 그것을 사고 싶은데 종목이요. 종목에 대한 상담은 또 저희가 뒤에 기다리고 계시는 분들이 그러게요. 있어서 네. 그 종목은 저희가 다음에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네, 푸른저축은행 감사합니다. 계속 응원할게요. 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자, 이렇게 종목 진단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전화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들의 이야기를 조금 더 자세히 나눌 수 있는 시간이니까요. 02-325-8200번 계속해서 열어둘게요. 궁금한 종목이 비단 하나만 있지는 않겠습니다만 그중에서도 하나만 딱 골라서 보내주세요. 저희가 그 최선을 다해서 진단 도와드릴 거고요. 궁금하신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번에는 어떤 종목을 살펴볼까요? 그 사이에 또 노자성님 언제 오셨어요? 신강금님도 오셨네요. 잘 오셨고 마그마님 아까 출석 체크했던가? 잘 오셨습니다. 노사신 TV님과 다니엘 킴님도 함께 해주고 계시는데요. 저희가 또 종목도 하나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귀여운 닉네임 달려라 몽구님께서 종목도 같이 올려주셨네요. 이스페타시스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수가가 6,280원이고요. 비중은 좀 많이 담으셨어요. 50% 가지고 계세요.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면서 남겨주신 종목인데요. 자, 이 종목이 많이 내려왔다가 4,000원대 찍고 지금 반등이 좀 잘 나왔습니다. 그러다가 지금 최근에는 다시 한번 좀 주춤하는 모습 나타나고 있고요. 오늘 5,990원에 거래를 마친 상황이에요. 손실이 아주 크다고는 할 수 없지만 비중이 지금 많은 상황이라서 이 손실을 잘 메꿔 가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전망을 좀 체크할 수 있을까요? 예, 이스페타시스도 뭐 그 기업 내용으로 보면은 전혀 문제가 없어요. 이 회사도 이제 PCB 쪽 하고 있고
사실 그 실적도 작년도에 보면은 영업이익이 3분기 때까지 184% 늘었습니다. 그리고 매출도 38%나 늘었고요. 작년 같은 때 이렇게 늘고, 올해도 PCB 쪽에는 상당히 좋을 걸로 보고 있거든요. 근데도 주가는 많이 빠져서 지금 올해 예상 PER이 지금 4배 이하예요. 그러니까 지금 뭐 가격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종목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종목을 투자를 하실 때, 그러니까 선택을 하셔야 돼. 그러니까 단기로 보면은 이 종목이 아무리 좋아도 반도체 업황 부진에 대한 이슈가 있기 때문에 단기로 얼마나 갈지에 대해서 이거는 확신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지만 종목은 좋기 때문에 나중에 분명히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이렇게 좋은 종목들은 시장이 조금만 도와주면은 생각보다 빠르게 또 올라가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이런 종목들을 투자를 하실 때는 시간 투자는 좀 한다. 내가 이 생각을 하고 그리고 나는 꼭 수익을 내고 나와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셔도 되는 종목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이스페타시는 좀 보유를 좀 하셨으면 좋겠어요. 제 생각에는. 그리고 이제 이 종목은 하반기까지 전 보유한다면은 지금 PCB 쪽은 여전히 올해도 공급 타이트고 특히 이제 데이터 센터향으로 PCB 쪽 같은 경우에는 올해 상당히 좀 좋을 걸로 보여요. 하반기에는. 그리고 지금 DDR5가 나왔지 않습니까? 이스페타시도 분명히 DDR5용 그 PCB도 분명히 할 거고 지금 데이터 센터 교체 수요가 굉장히 많이 대기 중입니다. 지금. 데이터 센터 교체를 해야 되는데 지금 상반기 때는 지금 교체를 하게 되면은 뭔가 좀 손해보는 느낌이잖아요. 그러니까 최대한 교체 시기를 좀 늦출 거예요. 데이터 센터들이. 하지만 하반기 때 어떤 시점부터 급속도로 막 교체를 막 하게 될 건데 그때가 되게 되면은 PCB 또 공급 타이트가 또 나오게 될 것 같아요. 그래서 하반기 때 굉장히 좋을 종목으로 봐요. 그래서 중기적으로는 일단 저는 8,000원까지 볼 수 있는 종목이고요. 하반기 때까지. 단기로 보겠다. 보면은 제 생각에는 본전가에서 파셔야 되고 중기도 단기도 아니고 어정쩡하게 팔고 싶다. 조금 수익권에서. 그러면 요거 보셔야 돼요. 요거 이렇게 보시면은 여기 요 선에 빨간 선에 닿으면은요. 여기 이거는 뭐냐면은 여기 이렇게 지금 고점을 이어간 겁니다. 요런 지붕에 닿으면 한 번에 잘 돌파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빨간 선에 닿으면 팔겠다 이렇게 하시면 되고 추천드리는 거는 8,000원까지 기다려 보시는 겁니다. 지금 비중이 50%라서 좀 많은데 그냥 그대로 쭉 가지고 가도 괜찮아요? 8,000원까지? 한 6,500원 정도에서 뭐 비중 좀 줄이시고요. 한 30%까지는 괜찮은 종목으로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반드시 수익이 가능한 종목이다라고 또 말씀을 해주셨거든요. 이수페타시스 실적도 이미 잘 나오고 있는 종목이니까 하반기쯤에는 조금 더 본격적으로 빛을 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믿고 시간을 조금 더 준다면 조금 더 올라갈 수 있다라는 거 목표가 8,000원까지 최종적으로 봐드렸고요. 다만 이 50%의 비중이 조금 부담스럽다, 무겁다라고 느껴지신다면 6,500원 선에서는 살짝 덜어내시는 것도 좋은 방법일 것 같습니다. 미리 좀 수익을 축하드리면서 조금 더 기다려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계속해서 상담 이어갈 거고요. 여러분들 궁금한 내용들 계속해서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요. 노사신TV님께서 남겨주신 종목으로 이어갈 거고요. 종목은 모트렉스 가지고 계십니다. 14,500원 매수가, 비중은 20% 가지고 계세요. 실적이 좋은데 주가는 많이 떨어진 것 같아서 사는 중입니다. 장기로 30%까지 비중을 늘릴 생각이 있는데 향후 전망 진단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라면서 남겨주셨네요. 자, 지금부터 조금씩 모아가고 있는 종목이고요. 오늘 14,950원까지 올라오면서 그래도 수익권으로 지금 접어드셨습니다. 이 종목 정말 지난 한 해 시장이 힘든 가운데서도 꾸준하게 그래도 상승 흐름 잘 지켜줬던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살짝 쉬어가고는 있어요. 그래도 다시 한번 또 반등이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실적이라든지 전망에 대한 믿음으로 모아가고 있는 종목입니다. 장기 투자 관점에서 봤을 때 이 종목 계속 모아가도 괜찮을까요? 네, 모트렉스는 예전에는 정말 찐 테마주였거든요. 자율주행 테마주예요. 네네. 막 상한가 막 가고 이러잖아요. 그냥 테마로만 봤었어요. 근데 이 회사가 지금은 이제 실적이 점점 생기고 있습니다. 작년만 하더라도 보면은 영업이익이 33%가 늘었고요. 3분기까지 매출도 20%가 늘었습니다.
그래서 작년 실적이 일단 뭐 괜찮을 걸로 보고 있고 4분기 실적도 괜찮다 그러면 이제 바로 반등이 나올 수가 있어요. 이 회사가 원래 하는 일은 이제 HUD라고 그래가지고 뭐 유리창에 이렇게 계기판 보이는 거 있죠, 자동차 이제 그런 거라든가 아니면 ADAS 여러 가지 것들 이제 하고 있는데 운전자 보조 시스템 같은 것들 그러니까 자율주행차로 엮였는데 새롭게 지금 진입한 사업이 뭐냐면은 그 배터리 패키징 사업, 배터리는 셀을 모아가지고 패키징을 해야지 배터리가 되거든요. 그 사업에 또 진출한 것이 올해부터 또 이제 매출 이제 상당히 좀 늘 걸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실적 성장주로 보셔도 되겠고 그간에 테마주로서만 인식이 됐던 부분들을 이제는 뭔가 실적으로 좀 보여줄 수 있는 그 한 해가 올해부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 종목은 모아간다 충분히 가능합니다. 충분히 가능하고 모아가다 보면 또 어떤 순간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또 급등도 나올 수가 있기 때문에 충분히 가능한 종목이라 보고 있고요. 근데 이제 또 올라가면 또 매물을 또 맞을 거예요. 지난번에 상한가 가고 막 이런 장대 음봉 같은 것들 나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다 매물대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넘어가려면은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려요. 그래서 올라가면은 제 생각에 18,000원에서 2만 원 사이에서 또 고점이 생길 것 같은데 18,000원 넘어가면은 그 부분에서 분할 매도 한다 이렇게 생각을 일단 하시면 좋겠고요. 지금 뭐 모아가시는 건 충분히 가능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잘 잡으셨네요. 잘 보신 것 같습니다. 조금씩 모아갈 수 있는 구간에서 잘 들어가셨고 18,000원 위로 올라가면은 수익을 조금씩 챙기는 전략도 꼭 잊지 마시고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종목 진단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2부에서도 종목 진단 계속해서 이어지니까요. 여러분들 계속해서 이제 채팅창에 종목 진단, 종목명 매수가 비중 남겨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는 신기수 전문가님의 미니 강의 시작할 거고요. 앞서 예고해드린 대로 CPI에 대한 내용을 한번 조금 더 자세히 들어보도록 할게요. 미니 강의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예, 말씀드린 CPI가 이제 내일 밤에 발표인데 CPI도 중요하지만 CPI 발표 이후도 이제 상당히 좀 중요합니다. 일단 그 이번 CPI가 중요한 이유는 2월 달에 이제 금리를 얼마나 할 거냐, 0.25를 하냐, 0.5를 하느냐, 이거를 지금 가늠할 수 있는 가늠자가 이번 CPI거든요. 그래서 이게 상당히 중요한데 또 2월 달 금리 인상은 왜 중요하냐면은 2월 달에 얼마를 하냐에 따라 가지고 올해 최종 금리 인상 목표치가 대충 잡혀요. 2월 달에 0.25를 하게 된다면은 올해 최종 금리 인상 목표치가 한 5.0이나 5.25 정도가 될 것 같고요. 많이 가면 5.25가 될 것 같고 5.01 확률이 높아요. 2월 달에 0.25 하면은 3월 달에도 0.25 하고 한동안 쳐다볼 확률이 높거든요. 근데 만약에 2월 달에 0.5를 한다 이 얘기는 뭐냐면은 연준에서 보기에 인플레이션 아직까지 팡팡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많이 했으니까 그만하는 게 아니라 더 해버려요. 예, 더 할 가능성이 있어서 5.5까지 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가늠할 수 있는 잣대가 되기 때문에 이번 CPI가 중요하고 CPI 예상치는 지금 6.6 정도거든요. 지난달에 7.1이었으니까 약간 불안해요. 6.6보다 조금 높게 나오면 어떡하나. 사이가 조금 벌어져 있으니까. 그 유가가 또 12월 달에 반등이 나왔었기 때문에 하지만 이제 가스 가격이 좀 빠졌기 때문에 뭐 가능성이 있어 보이기도 하고요. 근데 어쨌든 두 가지 시나리오가 있습니다. CPI 때문에 이제 돌파가 된다면은 그 위쪽으로 상승이 나오잖아요. CPI가 예상치만큼 나와서 상승이 나온다면은 그러면 이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이 차트 좀 보여주시면은 이게 S&P 500인데 이 지붕을 뚫어야 돼요. 이 지붕이 지금 4,000선, 이 지붕이 지금 계속 안 뚫리고 있거든요. 계속 지금 여기서도 못 뚫었지, 여기도 못 뚫고, FOMC 이후에도 못 뚫고, 지금 계속 못 뚫고 있는데, 딱 4,000선이거든요. 여기를 뚫어야 됩니다. CPI 때문에 올랐는데도 불구하고 4,000선을 못 뚫잖아요. 그러면 또 밑으로 또 빠져요. 왜냐하면 실망매라는 게 또 나오게 돼 있습니다. 이번에 밑으로 빠지게 되면은 3,650선까지는 빠진다고 봐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잘 나왔다고 해서 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위쪽에 룸이 지금 조금밖에 없거든요. 올라갈 수 있는 폭이. 그러니까 잘 나온 이후에 S&P 500이 4,000선을 뚫느냐 마느냐. 뚫어준다면은 그러면은 4,200까지는 일단은 갈 겁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요한 하나의 포인트가 될 거고. 두 번째는 만약에 CPI가 기대치만큼 안 나와가지고 밑으로 빠져버리잖아요. 그러면은 이번에 3,650, 3,600 부근까지도 거의 빠진다고 봐야 됩니다. 이 경우에는
미국 S&P 500이 3,600까지 빠지면 우리나라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전저점 한번 깬다 봐야 돼요. 아이고, 다시 한번. 예, 네.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들을 감안을 하셔가지고 투자를 하셔야 되겠고, 내일장에 뭐 굳이 우리가 CPI 앞두고서는 뭔가 매수를 바로 하긴 좀 그래요. 그래서 내일까지는 일단 좀 한번 지켜보시고 CPI 발표 이후에 시장의 반응을 좀 보시면서 적극 투자를 하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합니다. 네. 자, CPI, 그 결과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그 다음에 시장의 반응이 조금 더 중요하다라는 점, S&P의 탄력을 한번 좀 체크를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대응 전략도 변화가 필요하겠습니다. 자, 계속해서 투자의 신과 함께 하시면서 그 전략들 같이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자, 이렇게 해서 신기수 전문가님과 함께하는 투자의 신은 여기서 마무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님과 먼저 인사드릴게요. 오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투자의 신 1부는 여기서 마무리하고요.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겠습니다. 여러분들 궁금하신 내용들 계속 남겨주시고요. 잠시 후에 돌아올게요. 조금 이따 만나요.